안녕하세요. 책 읽는 친구들. 저는 책 읽고 싶은 은손입니다. 아베 아키코의 카푸네를 읽어보았는데요. 뭡니까? 이 완벽한 소설은 너무 소중합니다. 이 책을 빌리게 된 계기는 제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종종 신착 도서를 보는데요. 다른 소설들은 예약이 없거나 한두 명인데 이 책만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도 책이 막 몇 권이나 있고. 그래서 이 책 뭐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하면서 한 자리 남았길래 얼른 제가 예약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본 책이었는데요. 책 뒤쪽을 보면은 깨끗한 방과 따뜻한 음식만으로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다. 치우고 끓이는 시간 속에서 회복되는 삶의 감각, 일상의 고투에 무뎌진 세포를 깨워줄 생활 예찬 소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뒷표지를 먼저 봤더라면 아마 안 빌렸을 거예요. 제가 이런 요리 관련된 거는 잘 안 보거든요. 심지어 그 유명한 흑백 요리사 예능도 안 봤어요. 제가 요리에 관심이 없고 막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약간 따뜻한 가족 느낌 나는 소설? 요런 거를 제가 거의 안 봐요. 막 피 나오고 막 내장 나오고 막 사람 뜯어 먹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로 내려놨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랬다면 정말 후회했을 겁니다. 예, 너무 재밌게 읽었고 너무 흐뭇하게 읽었어요, 제가. 이 카푸네는 2025년 일본 서점 대상 1위 수상작이래요. 그러니까 서점 직원이 가장 팔고 싶은 책? 그런 취지의 문학상이라고 해요. 저는 이런 상이 있는 줄 처음 알았는데요. 다른 연도 수상작도 한번 살펴보려고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대 여성 가오루쿠는 남동생 하루이코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등으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죽은 남동생은 29 어린 나이에 이미 유언장까지 남겨뒀다는 사실에 석연찮음을 느끼면서 가오루쿠는 유언을 전하기 위해 동생의 전 여자친구였던 오노데라 세스나를 찾아갑니다. 네, 두 사람은 이 만남을 계기로 가사 대행 회사 카프네에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가오루쿠는 청소를, 까칠한 요리사 세스나는 요리를 맡죠. 어질러진 방과 텅 빈 냉장고로 대변되는 지친 마음을 지닌 의뢰인들을 만나며 두 사람은 청소와 요리라는 소박한 노동을 통해 타인의 상처를 돌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마음도 서서히 치유해 갑니다. 이 제목 카푸네는 작품 속에서 그 의미가 나오는데요. 포르투갈어로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넣어 빗겨주는 행동이라고 해요. 이런 행동이 한 단어로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일단 이 책은 읽으면은 요리나 청소를 정말 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요리. 냉장고 속 남은 재료로 만든 딸기 파르페, 맥주인 척하는 사과 주스, 무지개색 피자, 팝콘 같은 감각적인 음식 묘사가 정말 인상적이고, 요리 레시피도 같이 간단히 적혀 있어서 막 같이 만드는 것 같고, 막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막 다 만들면 막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검색창에 닭고기 덮밥이랑 나폴리탄 파스타, 뭐 콘소메 같은 거 막 검색해보고 그랬다니까요. 등장인물 중에 죽은 남동생 하루이코의 전 연인 오노데라 세스나가 정말 오묘하면서도 매력적인데, 처음에는 무정한 행동이나 말투 때문에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이런 싸가지 막 이랬는데 점점 뭐 세며든다라고 할까요? 가오루쿠가 세스나를 보면서 이래요. 그녀의 뒷모습은 각이 잡혔고 고요했다. 먹는 행위를 신뢰하는 듯이 진지한 옆얼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고 상상이 가면서 좀 너무 매력적이고 점점 세스나한테 제가 막 빠져들었어요.
또 세스나가 그 하는 말이 나오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민하고 실천을 반복하면서 자라게 된 것뿐이에요. 미래는 암울할지도 모르지만 달걀과 우유와 설탕은 어지간한 일이 생기지 않은 한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아. 너는 너랑 엄마가 먹을 푸딩을 네 힘으로 언제든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거 보면은 겉으로는 좀 퉁명스럽지만 요리를 통해서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읽어내고 다가가는 방식이 정말 다정해요. 츤데레, 츤데레. 주인공 가오루코가 그렇듯이 그래서 저도 점점 세스나에게 빠져들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 가오루쿠. 가오루쿠가 하는 말이나 행동도 정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활기를 얻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해가는 이 감각 정말 최고다. 좋아, 41살 이혼 경력자인 사회인의 저력을 보여주겠어. 내 인생, 내 모습을, 내 목숨을 어떻게 쓸지는 나만이 정할 수 있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우물쭈물해선 안 된다. 인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정말 무언가 행동하면서 막 활기가 생기고 같은 팀을 이뤄서 일을 막 척척 해내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저도 막 으쌰으쌰 막 힘이 나더라고요. 삶에 대한 의지력이나 전투력이 상승한달까? 막 손발 막 오그라드는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일부러 막 배려하고 따뜻한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장면이 없고, 하나 있다. 있다면은 그 하루이코 직장 동료가 갑자기 왜 하루이코랑 사귀는 사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러지 말자. 중간에 아무튼 떡밥도 다 잘 회수가 돼서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예전에 그 셀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 이후로 또 처음이네요. 친구들에게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그 책 마지막 장에 세스나의 요리 중 3가지를 볼 수 있는 일본 출판사의 특설 사이트도 나와 있어요.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도 조리법 구경하고 홈페이지 좀 구경하고 나왔거든요. 너무 귀엽게 해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문장 읽어드릴게요. 실망과 체념이 애정을 송두리째 뽑아준다면 차라리 얼마나 편할까. 그러나 사랑은 끈질긴 잡초처럼 가슴에 뿌리 내려서 아무리 뽑고 또 뽑아도 아주 조금 내린 비만으로도 이렇게 숨을 되찾는다. 하프네는 제가 정말 의외로 정말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제가 드디어 데미안을 읽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데미안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읽어보자 하면서 진짜 오자마자 그냥 첫 장을 탁 읽었는데, 친구들 아시죠? 그 유명한 문장.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심장이 진짜 쿵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서문을 읽는데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평소에 죽음이나 인간 존재 뭐 이런 일상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데미안 읽을 때쯤에 제가 정말 그런 생각들이 심하게 왔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거야? 그러다가 데미안을 봐서 그런지 제가 진짜 엄청 오열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찾는 것이구나. 막 깊은 깨달음, 막 고뇌, 막 인간은 막 생각한다, 막 고로 존재한다, 막 이러고 사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막 깊이 느끼고 막 생각하고 막 사유하고 이런 책이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디오북으로 또 최근에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뇌는 어떻게 나를 조종하는가를 들었어요. 이게 그 윌라 오디오북에서 과학 분야 1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설책만 많이 읽으니까 오디오북으로라도 한번 들어보자. 비문학 분야를 들어보자 해서 1위길래 제가 그냥 틀었거든요. 들어보세요. 이 책의 핵심이 좌뇌는 언어, 분류, 인간관계 추론, 패턴 인식을 담당합니다. 반면 우뇌는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직관적, 전체적, 비언어적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여요. 저자는 우리가 확고하다고 믿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 좌뇌가 정보를 분류하고 이름표를 붙이면서 만들어낸 서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 이꼴 진짜 나가 아니다. 나 이 복잡한 세상 어떻게 살지? 다음 읽을 책은 조셉 콘레드, 암흑의 핵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어이 우리 또 책을 읽어보아요.